감사합니다. 아이고, 너지 맞으니까 참 끔찍이다. 네, 1930년대 노래를 우리 힘들어요. 힘들어서 물러나니까. 정희정아가 2014년, 201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연년생. 네. 이렇게 정말 아니 그냥 오래전에 작곡했지만 왜 이 곡이 사랑을 받습니까? 바로 이 가사 속에 담긴 것이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도 애국가만큼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가곡을 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곡들이 명곡 아닙니까? 또 이런 곡들을 즐겨 부를 줄 알아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기초의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네, 이렇게 되새겨보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피켓을 문 아웃. 네, 여러분 속 시원하셨죠? 네, 드디어 문 아웃이 됐는데 진정한 아웃은 문재인 깜빵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곱게 어딜 양산을 갑니까? 깜빵 가야 그게 진정한 문 아웃입니다. 예 이 선영님 차에 예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제 명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60개가 넘는 게이트 반드시 꼭 수사해서 문재인 포함 송정숙 또 아들과 딸 거기 다 연루된 비리 조사돼서 온 가족이 깜빵에 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다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역적은 사형, 문재인은 역적.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사형이죠. 네. 대한민국의 역적은 사형입니다. 문재인은 역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오늘 현장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제 양 옆에 예 선영님 예 계시는데 여기 봐 근데, 힘이 좀 들었지만 아직 오랜 시간을 견딜만 그렇고 합니다. 잠시만 우리 대표님들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잠시만 네, 서 계시면은 저의 일단 집회는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아웃 피켓을 집에 놓고 왔고요. 이렇게 새롭게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죠?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하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공청회 과정을 한 후 법사위에서 또 이게 표결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 우리 나라개파님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의 강남의 목욕탕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서 그 자가 어떻게 처벌됐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주거 침입 죄로는 처벌받았는데 성범죄로는 처벌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를 여자로 인정해줬습니다. 경찰이. 미친놈들! 기소 유예입니다. 성범죄로는 그 자가 여탕에 왔는데 그 자가 원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남자인데 정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기가 막히게 아직 이 차별금지법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께 뉴스를 통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A에서 2021년 7월 달에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만 중간에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승진 특파원입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여성들이 안내데스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남성이 여성 제네탈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다른 여성인가? 어린 아이들도 스타업스가 있었다고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여탕 입장을 허용한 겁니다. 그는 남성이라고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건 제게는 충격이었다고요. 쫓겨난 저는 고객은 여성입니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일주일 뒤 스파 앞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집회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얼룩졌습니다. 상대편을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고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난투극도 펼칩니다. 시위대는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고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한 스파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항의를 해도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LA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더하죠. 대한민국에 지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자들이 이런 일이 없을 거랍니다. 너 미친놈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조항에는 이런 거 없답니다. 이런 법안이 세세히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 자체가 통과되면 독소 조항들이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 자체를 허용해버리면 자기들 입맛대로 대중 목욕탕에도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지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학부모 여러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이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입니다. 벌써. 얼마 전에 국회에서
2030 청년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엄마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를 외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세 번 외쳐주세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엄마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이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미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를 안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예, 문화다양성법, 예, 안녕하세요. 교육기본법, 반갑습니다. 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여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안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성소수자들이 여탕 남탕 구분 없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 없이 이용하는 게 차별이 아닌 평등인 세상인 것입니까? 미쳤어요. 그런 성소수자들이 그런 구분 없이 가는 게 평등적인 사회인 것입니까? 미쳐서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이 이 대한민국에는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법을 통과시켜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빨리 해봐. 또한 이미 프랑스에서는 2021년에 동성애 치료행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들어보십시오. 2021년 10월 5일 프랑스 하원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이성애로 전환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바꾸려 하는 말과 행동을 일체 금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약 4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기도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답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독소조항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발이 되면 2년 이하 4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같은 사례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남유럽을 비롯해 몰타와 독일 등이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치료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거죠. 치료를 해서 이성애자로 바뀔 수도 있는 사람조차도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료계에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신과 치료가 중심이 됐다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 법안들이 치료 방식이 아닌 동성애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는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만 해도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기도, 전도, 세례, 성찬 등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들도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치료 또 종교 활동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이유로 제한받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생기는 파장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이 차별금지법, 또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 또 다른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결사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그 밑에 하위 법률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강욱 의원실 그 비서하고 통화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다른 나라랑 다르답니다. 자기가 확신한답니다. 잘 알아보고 항의 전화하라고 합니다. 4천만 국민의 법을 지가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하죠.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동성애 치료 행위조차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킬 건데,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되게 할 건데 제가 반대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데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가정 파괴는 곧 국가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더 가속화시키는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들이 지금 항의 전화하면 여러분들이 혈압이 상승되긴 합니다. 제가 그 최강욱 의원실 비서하고 통화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차지만 더욱더 그 자들도
반대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완강하더라도 저는 진실의 소리로 국민의 참된 목소리로 그들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위를 중심 주제를 탄핵 정변 진실 규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자유롭게 태극기를 들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종북 작발들이 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세등등한 나라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어야 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북 잡발 세력들이 일으킨 최대의 사건 탄핵 정변, 이 탄핵 정변의 진실을 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정변의 진실이 밝혀져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방선거에 왜 이렇게 사탄파들이 많이 공천됐습니까? 탄핵에 가담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공천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직도 저 국진당 반성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나와 있는데 정말 참 그런 자들을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일반 가정주부도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탄핵의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죄 없는 대통령님이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 이 평범한 주부도 알겠는데 지방선거에 나온 자들이 이거 모릅니까? 지방선거 후보로 나왔으면 공약 중에 하나는 이 탄핵 정변 진실 규명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정변 진실 규명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잡는데 가장 우선인 문제 아닙니까? 횟수로 6년이 지나서 묻고 가야 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탄핵 정변에 가담한 자들 반드시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섭리이고 진실을 아는 자들이 이 소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의 초심입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맞습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망한다. 네, 속 시원하네요. 지금 진짜 국진당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가담한 자들 공천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씁쓸합니다.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네, 그쵸. 예, 배신감이 대단합니다. 그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을 또다시 이 지방선거에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국진당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 해산이 답입니다. 네. 저도 웬만하면
고쳐 쓰자, 반성할 기회를 주자 그러고 싶었는데 국진당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천한 자들 보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 전교조 이중대입니다. 민주당 이주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이 진실에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저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가결, 그게 첫 스타트였죠. 이제 과정 중에서 다 썼어요. 이제 썼어. 검찰이 아니, 다 태블릿 썼어요. PC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하고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농단, 다 저기 썼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수사 결과 가지고 여기 있을 거야 아마.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2만% 최순실 거다, 검찰이 썼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네, 그거는 그래도 탄핵소추 뒤인가요? 일단은 탄핵소추에 있어서 그 부당한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1인시가 이제 120 차인데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으셨던 우리 애국 선배님들, 우리 애국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분들께서 진정 이 탄핵의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에 떠돌았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각종 악성 루머들 다 가짜,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의 뉴스 기사들 박근혜 대통령님 가짜로 탄핵시키기 위해 만든 가짜 기사들입니다. 아직도 그 기사를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네, 믿을 사람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었던 촛불, 광우병 사태의 촛불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런 과학적 지식 없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내 구멍 뚫린다, 그런 루머로 촛불 들고 나왔던 광우병 촛불 시위랑 똑같은 수준이 바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촛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박아놨습니까? 정부조 교사들, 집행진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촛불 시위 커다랗게 대문짝만하게 정의로운 시민 운동이었다라고 아이들 교과서에 박아놨습니까? 거짓말인데,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그 교과서에 박혀있는 그 촛불 시위 사진 떼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촛불 난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역적들이 주둔한 올바르지 않은 시민운동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시민운동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2016년, 2017년도의 촛불입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모범 사례를 올려놓습니까? 이거 반드시 교과서 수정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의 제기해서 바꾸고, 내년에는 그 사진이 빠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역적 62마리들이 이 탄핵 소추
절차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탄핵소추에 관해서 이제 반박론, 답변서를 냈었었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9일 그 탄핵소추에 있어서 네, 선영님. 그 답변서를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리인이 답변서를 보낸 내용 중에 나쁜님.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국민분들께서 좀 아시고 들으시고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가결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소추 의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공소장, 여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공소장, 그 증거물이 여론의 의혹 제기, 신문 기사, 이런 것이 탄핵소추의 증거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쪼가리가 탄핵소추 증거자료였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공소장이 탄핵소추에 첨부된 증거자료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 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임.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3.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한 비판.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고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공권 탄핵 소추는 정당하지 아니함. 이것에 관해 한동훈이 발언한 것들, 그것도 기가 막히죠. 다음 주는 제가 그 당시에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님에서 어떤 망언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내뱉었던 말들, 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한동훈 자기가 내뱉었던 말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어깨 펴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여수에서 올라오신 우리 애국자분께서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람이 강하게 부네요. 여기가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금 배너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벽돌로도 쓰러질 정도면 정말 강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라고 했는데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 위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 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낮은 지지율과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주동자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민노총입니다. 네, 민노총 정교조. 그 자들이 이 촛불의 불씨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시위꾼들 묵은 철수 외치고 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는 민노총이 주도해서 이 촛불 들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세력입니까? 시위꾼들이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자들, 묵은 철수 외치는 자들, 그 자들이 촛불 도화선이 돼서 잡발들 다 몰아온 거 아닙니까? 종북 간첩들, 주사파들, 중공 간첩들, 중공 유학생들, 그 자들이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자들이 들었던 촛불을 가지고 이 탄핵소추 하려고 했던 거, 탄핵소추의 사유로 이것을 들이내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또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 가결한 거 지금도 떳떳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우면 지금이라도 탄핵 정면 진실 규명하십시오. 유명하라.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때 탄핵소추 정당했다, 부당한 거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있으면 이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맞짱 뜨겠습니다. 아가리를 위로 찢어야 돼, 개새끼들. 그런데 이것에 동조했던 자들이 지방선거에 또 얼굴 들이내밀고 있습니까? 김무성 계열들? 이때 탄핵 소추에 가담했던, 동조했던 자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동조했던 자들, 지방선거에 지금 머리 들이내밀고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나라 망쳐먹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려고 하시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 헌법수의 리트머스 종이는 이 탄핵 정변입니다. 탄핵 정변을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탄핵 정변을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네, 이어서 제가 좀 할 게 많았는데 우리 아이언맨님, 선영님, 샬롬. 5월 16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16일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5월 16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6일은 5.16 혁명. 네, 5.16 네, 정답 나왔습니다. 5.16 군사혁명.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로 5.16 군사정변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 정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문제집에도 어떻게나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 독재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에 대해서 공이 더 많죠. 훨씬 많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근대화의 건축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분을 오로지 독재자, 그거 하나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나쁜 지도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자빨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저 북돼지가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 대한민국에. 저 김씨 3대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 훌륭하신 대통령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자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5.16 군사정변으로 아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3공화국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그때쯤 설 때 박정희 대통령님의 실제 연설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이 배너 때문에 오늘 애쓰시네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1963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고하는 그 연설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피진들이 많이 좌성향이에요. 좌성향. 1963년 8월 20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빈손 시인님의 글을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려야 돼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대한 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 두 차례의 혁명이 제시한 과제가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성취되어 자주, 자립, 민주, 번영의 새 공화국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물어 돌리고 다시 부패와 혼란과 빈곤의 고질서로 환원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이 군사혁명을 어떻게 국민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국민 역량과 판단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한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일으킨 혁명의 결말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2년에 걸친 군사혁명의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 재건을 위하여 항구적 국민혁명의 대우 제3공화국에 민정이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찬연히 우리 민족의 앞날에 새 역사를 창조할 제3공화국의 여명에 서서 4.19와 5.16의 이념을 계승하여 민족 주체 세력을 이룩할 것을 다짐하고 민주 공화의 기치 아래 새 나라의 힘으로 뭉친 동지들과 더불어 영원히 이 땅에서 굴욕과 빈곤이 없는 번영된 조국 건설을 위하여 군복을 벗고 나의 남은 반평생을 바칠까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는 나의 사생관과 국가가는 군복을 입은 오늘이나 또 군복을 벗은 내일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세대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족 중리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빌며 이 나라를 돕기 위해 와 있는 우방 전우들의 무운을 빌며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병영을 물러가는 이 군인을 키워주신 선배,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에 2년 동안 혁명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로서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다시는 이런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시기는 부패와 혼란과 빈곤에 정말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었기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면모를 두루두루 우리 아이들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5.16 군사정변, 독재 정권, 독재하기 위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육 현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똑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까?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고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1963년 8월 20일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히 여러분 앞에 1963년도에 연설을 읽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일치하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를 위해서 훌륭하신 글을 시리즈로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빈손 시인님의 이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회의원들, 우리 빈손 시인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의 깨어있는 지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저항하며 시리즈 2 제목 이것을 기억하라. 그럴듯함에 취하지 말라.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포괄적 이성론에 넘어가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기능적 평등법이다. 소외 사상을 왜 유독 동성애에게 집중하는가? 혹 이슬람의 국가 인구 10%를 완성시키기 위한 소위 다와 음모에 기만당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 사회의 소외에 항거하는 단결을 위한 투쟁을 소외를 특별화시키려는 역차별의 계략을 중단하라. 정체성을 상실한 허공을 떠도는 허무한 영혼들이 인권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포장하여 국회 앞법과 연동된 조례에 21대 국회에서 국민 역차별과 갈등과 상호 견제와 과잉 처벌과 과유불급의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가정적, 반교육적, 반민주적, 반종교적, 반인륜적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이용하려는 악한 행위이다. 특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 사유를 넣어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24가지의 차별 사유를 넣어서 일률적으로 과잉 적용하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초갈등적 과잉처벌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속이며 악을 쓰고 억지로 부리는 모습이 흉측하다 못해 역겹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입법을 권고하자 제주도에 방치한 들개들이 때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소를 잡아먹고 말도 뜯어먹어 치우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들개들처럼 사냥감에 포착한 들개들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의리는 거리고 있다. 사회적 입장에 대한 인간의 만족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인간들 중에 이미 성차별적 언사를 한 인사들이 비일비재하니 최근에 최강욱이라는 인간이 여성 의원들도 함께하는 화상회의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며 청문회를 몹쓸 개콘장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구하기 철험회 소속 김남국에게 내뱉은 딸딸이 하고 있냐라는 천하의 저질 성적 비하 조롱 발언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저는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어이! 남구가 성모 교수면 성모 마리아냐? 이런 머저리 밥통 닭대가리 같은 이라고 민주당에서조차 감당이 어려워 제명시킨 박완주 의원의 성희롱은 어떻고 고 박원순, 오거돈 울산시장은 이런 인간들이 속한 당이 흉측한 법안을 발의하다니 북한의 북돼지도 웃겠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더불어 더듬당의 성추행에 대하여 비난성 성명서를 낼까. 에라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아,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억지를 부리지 말고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건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성차별과 신체적 구조적 약자와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로 고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이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이미 양성평등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각각의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포괄적이라는 이름 뒤에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려 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제도,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녀의 구별된 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으로서 혼인 및 가족제도를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로 받아들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욕망의 괴물의 이빨에 낀 골수가 썩은 세력들이 개거품 물고 정치적 야합을 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강행하려는 악질적 당들과 무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악질적 당들과 무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가와 국민의 희망찬 미래 창조와 다음 세대 안위와 평안, 질서, 고귀한 생명 존중, 지적인 선택의 고결함, 진정한 자유와 권리와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 국민의 염원을 성취하자. 사람이 한 번 속으면 순진한 것이요, 두 번 속으면 미련한 것이요,
3번 속으면 공범이요 4번 속으면 그는 악인이다. 대저 의인의 길은 영원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라. 2022년 5월 14일 빈손. 네, 우리 빈손 시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 글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빈손 시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풍 속에서도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과 우리 애국 시민분들과 함께 자유우파 애국 시민분들과 함께 1시간에 시위를 잘 마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아 이리 오세요. 정희정아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정희정아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정희정아에게 애국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은 우리 손수건 네, 꼭 받아 가시고요. 이따가 노래 부르고 정아 이따가 이리 오세요. 오빠가 지금 주려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불어 볼수록 높아지네. 네, 오늘 오랜만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곡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은혜 찬양 부르고 오늘의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은 5월인데도 바람이 세게 부니까 추워요. 우리 시위 나오시는 분들 외투 단단히 입고 오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횟수로는 3년? 네. 제가 실제로는 지금 2019년부터 5.18 까지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1948년 8월 15일 기적처럼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단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단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박수!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정아 손수가 나눠주세요. 서울 주만 나눠주세요. 네, 우리 오늘 120차의 시위를 전국에 계신 국민분들께 저의 국민정가를 알려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위기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하는 우리 대표님들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귀한 후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소중한 후원으로 더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간식비 5,000원, 만원 아끼셔서 우리 대표님들 꼭 좋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귀중한 후원. 네, 우리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른 시간부터 저의 설치를 도와주셨던 우리 종창아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석 달 만에 풀리셨대요. 종창아재 TV로 지금 방송하고 계시고요. 서브 채널 1부터 5까지 있어요. 종창아재 1, 2, 3, 4, 5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우리 정지가 된 중에도 또 용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용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 용어라서 우리 대표님들 항상 이렇게 정지가 되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이렇게 나와 주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백년대기 TV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백년대기 TV 2인가요? 본 채널. 아, 본 채널 돌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년대기 TV 대표님도 정지가 풀리고 오늘 본 채널로 방송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방송, 우리 함께하신 대한방송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와 필연이 되어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댓글과 우리 대표님들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네, 힘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우리 김대중 척결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척결 TV. 이 채널 명이 우리 좌파를 참 물리칠 수 있는 그 이름이에요. 김대중 척결. 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어요.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우리 일하며 싸우자를 실천하시는 우리 이거는 아닌데 여기 윤형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 다 호명했죠.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못 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공정방송 이상구 TV 대표님 지금 상구아재 TV로 또 저의 방송을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녹화 방송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상구아재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정방송 이상구 TV1. 살아났어요? 새로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공정방송 이상구 TV1. 네, 여러분 지금 들리시죠? 공정방송 이상구 TV. 왜냐면 폭파되셨어요. 네, 지금 본 채널이 폭파되시고 지금 서브 채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이 힘이 날 수 있도록 공정방송 이상구 TV1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손가락을 네, 요 이제 맞추신 후에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네, 우리 또 이 대표님들은 또 이렇게 이제 광화문 중심지 여론의 중심, 대한민국 여론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이전됐다고 해서 여론의 중심 벗겨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광장을 또 취재해 주시기 위해 이제 또 이렇게 옮겨 주실 텐데요. 우리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영상들 여러분 귀하게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너무 이 편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과 함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오후 5시 이렇게 부족한 저를 기억해서 이 현장에 와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21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림 래프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언맨님